여기에 오만 전역에서도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아시아 최강 한국을 상대로 홈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으나 열심히 싸워준 오만 선수들을 향한 응원을 물론이거니와 특히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향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술을 홈 경기장에서 본 것 이상의 손흥민 선수의 이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팬들은 한 수 아래 오만을 상대로 압도하지 못한 경기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선발로 다 썼지만 파괴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예상치 못한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민혁 등 신예들은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반박했습니다. 황희찬을 중앙에 쓴 용병술이 적중해 조기에 첫 골을 뽑았습니다. 정승현의 자책골은 사고였습니다. 불의의 실점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계속 압도할 수 있는 경기였다고 자부했습니다. 홍 감독은 12일 귀국 인터뷰에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남은 경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잘 준비할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경기였다. 1차전보다 2차전이 나았다는 것이 소득이다. 남은 경기에서 선수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기라고 총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술적 요인이 들어맞았음을 강조하며 이강인, 손흥민 등 특정 선수에게 의존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홍 감독은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가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특정 선수에 의존한 공격 전술 아니냐 묻는 질문에 완전히 다른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경기 운영 중 분수령이 됐던 시간에 전술적 변화를 준 것이 들어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두 경기 모두 이기는 거였지만 1차전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2차전은 결과를 냈다며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두 경기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어떤 식으로 팀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코치진, 선수들과 소통을 많이 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명보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팔레스타인전도 전반전보단 후반전이 좋았고 첫 경기보단 두 번째 경기가 좋았다며 남은 경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1, 2차전을 치른 홍명보는 승점 4점을 따내며 B조 2위에 올랐습니다. 팔레스타인전 무승부로 1위 자리를 놓치면서 요르단과의 3차전, 이라크와의 4차전이 중요해졌습니다. 홍 감독은 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선 밑에 있는 팀과 라이벌 팀한테는 절대 실점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며 지금 요르단과 이라크 모두 상대 분석에 들어갔고 실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는 오는 10월 10일 요르단 원정을 떠나 3차전을, 10월 15일 홈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홍명보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감독하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의 문제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거기에 자신의 용병술, 전술이 탁월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5일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서 0대0 무승부, 10일 오만과의 원정 경기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1승 1무로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 2차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만 선수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으며 수없이 태클에 쓰러졌습니다. 심판이 바로 앞에서 보고 페널티킥을 불어놓고 VAR 판정에 큰 시간을 쏟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가 집중 견제를 당하며 정말 수없이 쓰러졌는데요.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의 품격을 지켜 세우는 오만 언론과 팬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만 언론 매체와 축구 커뮤니티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이 행동이 회자가 되며 그를 월클 이상의 품격이라고 지켜세우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명백한 파울에 쓰러지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대가 미안해하며 다가서자 손흥민이 먼저 손을 내밀어 스포츠맨십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서로 악수를 하였고 손흥민 선수는 이내 절뚝이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오만에서는 이 장면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기술, 화려함이 아닌 바로 저 행동이 그를 월드클래스로 만들었다며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백한 파울에 화가 날 법한 상황에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의 인성에 감동한 오만 언론과 축구팬들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홈에서 패한 오만 관중들을 격려하였고 적은 인원이었으나 오만 한인회에서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각 조별 홈 앤드 어웨이로 열리는데요. 이제 한국은 10월 10일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
15일 이라크와의 홈 경기로 이어지는 34차전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 홈에서 치르는 경기가 잔디 적응을 비롯한 여러 환경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근래 한국은 홈 경기에 더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은 익숙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팔레스타인의 무득점으로 고전했지만 원정 오만전에선 오히려 더 빠른 템포의 경기력으로 3골을 터뜨렸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잔디 컨디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전이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가 크게 훼손돼 바운드가 불규칙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점인 빠른 공격과 패스 플레이가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잔디 때문에 선수들이 정상적 컨트롤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몇 번 불규칙 바운드에 호되게 당한 뒤에는 템포를 올리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잔디가 경기에 큰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재 역시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잔디 상태가 좋지는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만원정은 무더운 날씨와 시차 등 외부 변수는 불리했지만 고른 잔디만큼은 오히려 한국에 더 유리했습니다. 손흥민이 오만전 후 잔디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서 자신 있는 플레이를 했다면서 홈구장 잔디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작심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홈 경기인 이라크전도 논두렁 잔디에서 열릴 공산이 큰 상황이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아시아축구연맹에 10월 홈 경기 장소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제출했다. 장소가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선 서울 개최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장 변경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요르단 원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오는 선수단과 원정길에 나서는 이라크 선수단의 동선상 유리할 뿐 아니라 수용 관중도 많기 때문. 더해 한국 축구의 상징적 홈구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축구 관계자는 KFA로선 약 6만 명의 많은 관중과 그에 따른 입장료 수익이 보장되는 서울을 포기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라운드 위 선수들이 받게 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는 단기간 보수되기 힘들 만큼 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9월 말 인기 가수의 콘서트까지 예정돼 있어 잔디의 추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현재로선 원정 잔디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아이러니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졸속 행정부터 감독 최악의 선임이 끝인 줄 알았는데 선수 부상 위험 등은 생각하지 않고 돈밖에 모르는 협회로 인해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환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남일, 김영광, 조원희와 함께 출연, 자신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20년 전 상황에 대해 폭로하며 화제입니다. 안정환은 당시 조 본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본프레레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 했다며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남일 역시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2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